보시면은 제가 6월 24일자 개선사항으로 해서 공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올려놓은 사항에 대해서 예,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1-3번 기초평가 욕구 사정의 영역 선택, 기피 식품 입력 및 선택화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을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입니다. 일단 공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평가지표까지 좀 추가를 했는데요. 평가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기피식품 자체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필수로 좀 다시 판단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여기 욕구사정의 영양산타 쪽에 기피식품을 보시면은 그전에는 기피식품 입력창과 대체식품 입력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 욕구사정을 통해서 기피식품을 파악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사정에서 기피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 또 있으면 있고 그 기피식품을 입력을 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 기관에서 그 수급자에 대한 기피식품을 파악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기서 그 대체식품이라는 그 항목을 뺀 이유는 뭐냐면요. 그 평가지표 왼쪽에 보시면은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식품을 파악하라는 얘기는 없고 어디에 욕구사정에 파악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피식품은 파악을 하고 파악된 기피식품이 있는데 그날 제공된 식단표에서 만약에 뭐 기피식품이 다 있다. 그러면 그 식단표 말고 뭐 다른 어떤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2-1번, 2-2번이죠. 2-2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 어르신이 지금 닭고기가 기피식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 기피식품 아까 욕구사정에서 파악을 해놓은 그 식품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제공되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식단표, 저희 6-1번에 그 식단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 25일자, 각 해당 날짜에 식단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단표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식단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어르신에 대해서 기피식품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빼고 뭐 대신에 뭐 그 닭고기국 아니면 뭐 닭게장 이랬다 있으면 이제 닭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은 빼고 뭐 다른 국으로 대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식품을 제공했다 하면 제공에 체크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수급자의 기피식품과 식단표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체 식품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식단표가 일치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닭고기 재료가 들어가 있다. 나갔다가 예제로 뭐 닭게장 있으니까 뭐 가령 체크하면 이게 필수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닭게장 제공이 되어서 기피식품으로 제공하지 않고 뭐 된장국을 드셨다든지 된장국 제공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제공된 그 대체식품이 뭐 된장국이다. 그러면 된장국 들었다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력되는 기준은 이제 기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따로 이제 판단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방식으로 좀 이야기가 좀 흘러가도록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기초사정 쪽에 보시면 욕구사정 평가 쪽에 각 분류마다 파란색 글자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굵게 써 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왜 파란색으로 해놨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뭐냐면 제가 다른 어떤 그 메뉴 쪽에 좀 연동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파란색으로 좀 구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 안내도 좀 나와 있지만 화면을 다시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1-3번에서 여기 보시면 욕구사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성된 걸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수급자 상태에 뭐 자립 준화상, 와상부터 시작해서 뭐 식사 형태 또는 여기 기저귀도 있겠고요. 자, 또는 뭐 구강 상태도 마찬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체 여기는 없네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뭐 거의 뭐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왜 파란색인지를 저희가 안내로 좀 추가를 해놨는데, 제 간호평가 밑에 보시면은 욕구사정 항목 프로그램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가시면은 아까 그 보시면은 제가 좀 몇 개 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라면은 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좀 그 안내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빠진 게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란색 글자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그렇죠? 식사 형태 체크하면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각각 메뉴에 해당 항목에 대한 메뉴를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연동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탭이 추가되고 그 해당되는 파란색 글자 항목을 이렇게 연동되는 항목까지 해서 같이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글자로만 공지를 좀 많이 올렸었어요. 글자로만. 예, 글자로 하니까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화면 캡처까지 해가지고 그 해당 메뉴에 화면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글자 또는 화면까지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더 어수선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 했고, 제가 가능하면 최대한 그 패치할 때마다 그 다음 날 정도 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패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보면은 1-6번의 가정통신문입니다. 1-6번의 가정통신문. 여기 보시면 여기죠. 가정통신문 보시면은 이제 보내시는 기관들에 대해서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자, 그전에는 여기 그 버튼이 좀 많이 좀 비어 있었어요. 자, 여기 공지 보시면 아마 근데 대부분 비어 있는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외발을 하신다든지 또는 뭐 당월 입소하셨을 때, 당월 입소하셨으면 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경우에는 좀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빈칸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전월 기록 없음으로 여기다가 빈칸 대신에 이걸 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다시 또 그 해당 메뉴로 가서 다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실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자, 또 이것도 역시 이제 1-6번의 가정통신문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부분인데, 링크 항목을 가정통신문 인사말 수정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템플릿, 그다음에 에디터 사용, 그다음에 인사말 이미지 업로드 전부 다 이 링크 추가 그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거하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추가를 하냐면요. 에디터 방식을 사용하실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십니다. 표로 하시고 엔터. 예.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하면 각자 여기다가 어떤 뭐 이미지를 좀 추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제가 하나 샘플로 한번 왜 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좀 봐드릴게요. 제가 별도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이런 걸로 좀 해놓을게요. 네, 일단 그 두 개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그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한 10개 뭐 10개 이상씩 이렇게 표 안에다가 등록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제공하면은 이게 보호자분들이 어떤 폰에서 보실 때는 약간 좀 이쁘지 않게 좀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쪽에서 화면에서 작성됐을 때는 잘 나오는데 휴대폰에서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보실 때 약간 이미지가 그 표에서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짜집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많이 올려놓으면은 제가 실제 보내면은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만 제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미지 형태 이제 깨지지 않고 그 저희 쪽에 등록된 방식 그대로 보이도록 하나의 이미지로 제가 다시 재생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RL을 입력하시잖아요. URL 여기다 또 입력합니다. 입력하면은 제가 그 입력했던 이 URL도 역시 이미지로 다 포함돼 가지고 그 실제 보호자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 항목 하나 더 추가했고요. 자, 제가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높이가 맞지 않아서 아마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네, 다시 좀 새로 고침해서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작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가정통신문 발송 통해 가지고 한번 발송 미리 보기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링크를 등록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미리 보기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보자고 이렇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카톡 받고 월간 가정 소식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바로가기의 어떤 이름이 네이버였잖아요. 이 네이버 안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가기에 네이버를 클릭하시면 실제 이제 네이버로 접속되는 거고, 또 이제 기관에서 제공되는 홈페이지랄지 이제 기관의 어떤 관련된 안내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접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실제 여기다가 예전에는 에디터 방식으로, 에디터 방식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에디터 방식으로 어떤 여기다 글자랄지 이미지 놓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만 딱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도 선택할 수 없고 이미지로만 제공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 링크가 실제 클릭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개편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1번의 집중배설 관찰 일지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뭐가 좀 달라졌냐? 직접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거를 2-2번이죠. 2-2번의 집중배설 관찰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계속 어르신. 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뭐냐면 이분이 입소일 시간이 9시. 9시인데 이분의 관찰 시작 시간은 9시부터 하지 않고 13시부터 이제 하셨다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기록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기존에는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관찰 시작 시간 이전 시간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됐었거든요. 예, 물론 기관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전에 또 기록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오셨으니까 오셨을 때부터 우리는 기록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화장실 간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집중배설 시작 시간부터 72시간만 기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체크를 없애시면은 집중배설 관찰 시작 시간 전은 안 보이고, 또는 72시간 종료된 그 이유는 또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72시간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체크하시면 다 전후 다 기록이 되니까요. 예, 관찰 시작 시간 전 또는 시작 시간 이후, 예, 전부 다 기록은 됩니다. 예, 종료 시간 이후죠. 전부 다 기록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관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1번의 진료 기록 보시면은 진료 내용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자, 보시면은 3-1번이죠. 이게 좀 바뀐 사항에 대해서 좀 문의가 오시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진료 외래 진료랄지 또는 계약서 진료 전부 다 이 진료 내용을 제가 그전에는 필수값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필수값이라는 어떤 내용이 지표에는 따로 없어가지고, 물론 진료 내용이 있으시면 기록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평가 지표 보시면 이 진료 내용이 필수사항이다라는 내용이 딱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제거를 했고요. 평가 지표대로 해서 일단은 필수는 좀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월별 진료 기록, 그다음에 또 계약의사 진료 내역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도 그 전에 일괄 기록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진료 내용이 필수로 그 전에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필수를 좀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체험 버전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인원이 많아서 좀 로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여기서 그 전에 진료 내용이 필수였는데 필수 없었다는 거고요. 또 여기 계약의사 진료 내역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제가 이 화면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여기서 보면 계약의사 진료 내역 일괄 처리 부분이죠. 이 내용 역시 필수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다가 아마 진료 내역이라고 이렇게 계약의사 이라고 해서 병원명, 그다음에 의사명 이렇게 기본값이 저희가 좀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진료 내용 역시 필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빈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의사 진료 내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집에서 계약의사가 제공하는
계약의사가 이제 다 진료가 치고 나서 이제 수급자별로 어떤 포괄평가 기록지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걸 기관에서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실제 공단 평가 때는 그 포괄평가 기록지를 뭐 작성했는지 아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쪽에 기록하는 것보다는 실제 계약의사가 선생님한테 포괄평가 기록지를 작성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저희 쪽에서 그 3-1번의 7번 진료 기록에서 뭐 외래 진료랄지 계약에서 진료를 다 했는데 3-8번이죠. 3-8번 메뉴에서 실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 병원만 좀 조회하고 싶다라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렬은 전체 다 보이지만 어떤 정렬하는 기능일 뿐이고 이 검색은 뭐냐면요. 실제 그 해당 병원만 조회 버튼 눌러서 조회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능 검색 기능 하나 더 추가를 했다는 거고요. 검색 기능. 예. 다음으로 자, 이제 5-1-1번 외부 강사 관리 부분이죠. 이거는 원래 그 자격증 사진이 우측에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이제 제가 통합 자료 첨부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어포에서 지금 모든 그 자료 첨부 기능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일단 수급자 관리 기록 쪽 보시면은 여기 신규 등록 눌러 보시면은 그 전에 여기서도 뭐 사진 첨부 또는 파일 첨부 두 개로 분리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분리하지 않고 이 자료 첨부라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사진도 등록하고 또는 뭐 엑셀이나 아리안글이나 PDF 같은 것도 한꺼번에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보니까 여기 5-1-1번 외부 강사 관리 쪽에 여기 그 신규 등록 누르면 그 전에 이제 우측 여기 보면 자격증 사진이 있었잖아요. 역시 그것도 사진이니까 그것도 밑에 자료 첨부 쪽으로 같이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없어졌다라고 이제 그 문의가 줄 수도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다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수기 서명 부분인데요. 이거는 실제 그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 맞춤형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의 어떤 공단 모니터링 받고 계시는 그 기관 중에서 그 외부 강사가 오셔서 이제 진행하는 그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그때 만약에 이제 25년도 4월 달부터인가요? 그 모니터링 그 지표 보시면은 25년도 모니터링 보시면은 4월 달부터는 외부 강사에 대해서 그 출근 그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구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 쪽에 그 외부 강사께서 작성한 그 운영일지가 이렇게 우측에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운영일지에 대해서 5월달로 좀 가볼까요? 6월달. 여기서 보면 그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서명 안 한 경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명 미완료로 표시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서명 완료. 네, 또 여기 보면 이제 수기 서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내용이 수기 서명입니다. 수기 서명. 자, 수기 서명은 뭐냐면요. 실제 저희 그 케어포를 통해서 케어포 전산을 통해서 서명을 받지 않고 기관 자체에서 서명을 받았을 때 그걸 바로 저희는 수기 서명으로 좀 이렇게 대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 서명 기능은 뭐냐면 가서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이분은 지금 수기 서명으로 기록했는데 수기 서명된 상태에서도 한번 클릭을 하면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바로 취소가 되고요. 만약에 해서 수기 서명을 하겠다. 그러면은 한번 대상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수기 서명하고 누르면 자, 보면 선택하신 대상에 서명을 수기로 받으셨습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 수기 서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 수기 서명된 상태에서 만약에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그래서 실제 문자 알림도 또 발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서명을 하시잖아요. 서명하시면 그 서명 값이 우선순위에 돼 가지고 이 수기 서명이 서명 완료로 바뀝니다. 전자 서명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개별로 작성해서 들어가서 그 수기 서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일괄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외부 강사 프로그램 운영 일지 일괄 서명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수기 서명으로 또 진행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서명 일단은 기존에 서명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서명을 삭제하시고 수기 서명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누르면은 이렇게 안내가 다 돼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기 서면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7-2번의 그 입금 처리 부분입니다. 입금 처리 부분.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먼저 잠깐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데모 버전인데요. 데모 버전에 강용수 어르신이 지금 한 2달치 정도 밀렸어요. 그죠? 아, 여기까지 6월 달이면 총 거의 석 달치가 밀렸네요. 이분이 입금 처리 누릅니다. 입금 처리. 입금 처리 눌러가지고, 자, 일단은 금액을 한 200만 원 입금하셨어요. 200만 원. 자, 200만 원 하고 이제 몰아서 입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입금된 금액을 아마 계속 이 최근 이 6월 달치에 미납이 다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그죠? 미납이. 자, 미납이 쌓였으면 입금을 하시면은 바로 그 미납된 부분이 다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미납금 반영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25년도 8월 포함 2건 청구서의 미납금의 입금액을 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뭐냐면 7-1번에 보시면 이 문구 한번 볼게요. 자,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7-1번을 가겠습니다. 자, 6월 달에 강용숙 어르신이죠. 이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계속 그 미납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아, 제가 지금은 이분이 좀 반영 안 했는데 잠시만요. 미납에 이걸 좀 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9월 달까지 있네. 잠시만요. 9월 달로 가서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미납액이 지금 178만 4,300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6월 달 또는 8월 달, 9월 달, 6월 달하고 그 8월 달께 합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입금 처리를 합니다. 입금 처리를 쭉 했어요. 만약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하면은 이제 하단에 그 전에는 제가 체크박스로만 해서 제공이 됐었거든요. 체크박스로. 그래서 체크박스로 해서 이제 기본값이 만약에 이 청구서를 9월달치 청구서를 만약에 발송했어요. 발송했으면은 기본값이 이걸로 됩니다. 왜? 발송했기 때문에 이 미납건을 입금했다고 해서 그 청구서가 수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값은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 거는 체크가 없는 걸로 제공이 됐었어요. 기존 거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로 체크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 청구서를 발송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선택이 미납금액 금액을 반영합니다라고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차피 청구서를 발송하기 전이면은 일단은 그 미납금이 그 발송 전에 입금했으니까 일단은 기존 미납금 청구서에 반영된 미납금을 좀 정리해 주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그 이미 청구서 발송하기 전에 입금했는데 근데 만약에 미납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볼 때 나 분명히 200만 원 입금했는데 왜 미납금액이 쌓여 있느냐라고 또 항의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동 선택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월달 청구서를 안 보냈으면은 이 입금액을 반영합니다가 기본값이고, 그다음에 청구서를 이 9월달에 보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게 반영하지 않습니다가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걸로 기본값이 반영하지 않습니다로 기본값이 되니까 저쪽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입금했는데 왜 청구서 쪽에 그 미납이 반영이 안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가지고 이제 지금 바뀐 화면이니까 이럴 경우에 아래쪽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가 됐구나.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 청구서를 발송했어도 우리는 반영할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저장 처리 누르시면 그 해당 금액이 다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200만 원 입금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9월달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에 의해서 제가 10월달로 갔다 다시 9월달로 갔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이 아까 강우숙 어르신 미납이 다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납에 빠졌고 나머지 이제 그 9월달치에 대해서만 더 입금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납이 있을 경우에 그 저희가 처리되는 어떤 그 주의사항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반영할지 안 할지를 정확히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전에 체크박스 하나만 했었는데 지금은 분리시켜가지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설명 보시면 그전 내용과 바뀐 내용 두 가지로 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나이스 페이먼트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요. 자,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그 수수료를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항목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간편 결제 쓰시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요. 네, 8-10번에 그 근글겁게 자료 첨부 항목이 좀 조치사항 아래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동했냐면 8-10번이죠. 8-10번에 자, 근글겁게 질환입니다. 자, 누르면은 자, 여기서 수정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아니요라고 하면은 밑에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 이러고 하시면은 아래쪽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자, 조치사항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자료 첨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료 첨부가 이게 우측 성별 이쯤에 있었는데 일단은 뭐 조치사항까지 다 진행하고 나서 첨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행의 흐름상 자료 첨부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판단해서 제일 좀 아래로 좀 이동시켜 놨습니다. 네, 하나 어떤 그 진행되는 그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4-3번의 그 물리치료 제공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탭이 있었어요. 물리치료 제공 횟수 탭. 그다음에 5-6번에 또 수급자 참여 프로그램 리포트에서 프로그램 참여 횟수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했습니다. 왜 제거했느냐면 여기 보면은 뭐 제공 횟수, 미제공 횟수, 또 수급자 제공률, 또 수급자 뭐 참여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평가랑 좀 연결시키셔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저희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좀 없으시도록 해서 제가 이 탭을 좀 제거했습니다. 평가랑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냥 저희가 부가적으로 좀 제공해놓은 어떤 그 기능이었는데 뭐 누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번 참여하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몇 번 참여했고 뭐 어떤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제공했는지 또는 참여했는지를 단순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약간 좀 너무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기능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3번이죠. 가면은 이제 그 탭이 사라져서 이 화면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5-6번도 마찬가지고 탭이 더 이상 없으니까 탭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의 어떤 화면만 첫 번째 탭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